여러분, 인류는 왜 수세기 동안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그려보는 두 가지 시나리오,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 불평등, 환경 파괴, 정말 지겹도록 들어온 문제들이죠. 왜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들여다볼 이 자료는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우리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인류가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제자리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자료에 따르면 그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진실이라고 믿어온 두 가지 거대한 신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신화가 뭐냐면요. 첫째,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는 믿음, 그리고 둘째,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바로 그 적자 생존의 논리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어하고 또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치열한 경쟁 구조나 서로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두 이야기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는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의 기본 본능은 생존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공정함, 하나됨,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와,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주장이죠. 좋아요. 그럼 이런 새로운 관점이 현실 세계에서는 대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지금 우리의 세계와 그들이 고도로 진화된 존재라고 부르는 어떤 가상사회의 세계관을 비교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소유와 관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땅, 자원, 심지어는 다른 사람까지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모든 것의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자가 아니고요. 심지어 그들 언어에는 내 것이라는 소유격 표현 자체가 없다고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행동의 동기는 어떨까요? 우리는 생존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됨의 이해로부터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 몸이 공격을 받아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성공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걸 성공이라고 보잖아요. 최고가 되는 것. 하지만 그들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성공의 척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회에서는 연예인보다 교사를 훨씬 더 존중한대요. 왜냐하면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죠. 정말 다르죠? 바로 이 관리자라는 개념. 이게 두 세계관의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내 것을 포기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더 나은 상태로 보존하고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아주 깊은 인식인 거죠.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관리자의 세계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다뤄볼 겁니다. 바로 행위에서 존재로의 전환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 온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언가를 더 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한다는 믿음처럼요. 법을 더 만들고 기술을 더 개발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 자료는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르는 길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변화는 행동, 즉 doing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존재, 즉 being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행복한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자, 보세요. 낡은 방식은 행복이나 성공 같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반면에 새로운 방식은요, 먼저 행복한 존재가 되고 그 상태에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행동의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혜나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의 상태라는 거죠. 이 존재의 방식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바로 지금 인류가 마주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선택이 왜 우리의 미래에 그토록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섬뜩한 경고가 나옵니다. 기술 발전이 우리의 지혜나 영적 성숙도를 앞질러버리면 그 문명은 결국 스스로 파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지구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자료를 보면 인류는 과거에 이미 2번이나 기술적 정점에 도달했다가 스스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바로 그 3번째 기로에 서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런 무서운 경고와 함께 정말 가슴 뛰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잠재력을 가진 바로 깨어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이 위대한 모험은요,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고대의 지혜, 즉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해내는 여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으로 돌아옵니다. 이 자료의 주장처럼 만약 당신의 삶이, 당신의 존재 방식이 인류 미래의 본보기가 된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